네, 자 이어서 바로 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요즘 이 미국 증시의 강한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 결과가 나타나고 나니까 시장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시더라도 뭐 거의 4%, 5% 급등한 미국 증시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면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선된 다음 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2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던 게 과거 역사상 1900년대 들어서서 계속 1990년대 들어서서 계속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서 시장이 좀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2월이 되겠죠.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추세 그리고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뭐 5월에서 6월 달까지 어떤 단기적인 숨고르기 현상 이럴 수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좀 급등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이 공화당이 레드 스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뭐 미국만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좀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네. 오늘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페이스X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좀 뜨거운 토픽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 또 우주항공 관련주로 미국에서는 로켓랩 같은 경우 오늘 개장 전부터 두 자릿수대로 오르더니 현재 같은 경우에도 8%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매력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Right. 지금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세계의 지금 스페이스 X만큼 어떤 그 우주항공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없겠죠. 당연히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워낙 뭐 유세를 했기 때문에 많은 수혜를 얻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게 됐을 경우에 스페이스X 또는 스페이스X 이외의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과거에 미국은 나사가 거의 대부분 우주항공을 선두를 했었지만 이제는 스페이스X가 뭐 요즘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가운데서 지금 AI 산업과 또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카이링크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을 갖다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빈도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로켓랩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매일같이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좀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 로켓랩의 전망을 보고 있으면 2026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2위인 회사고 그렇다면 이제 스페이스X는 뭐 조만간 흑자 전환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기대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판단했었을 때 앞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AI 산업을 이용해서 전략적 무기화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이 스페이스X와 위성 쏘아 올리는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자의 타이밍에 있어서는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계속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매력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본부장님과 오늘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시황에서도 좀 여쭤봤지만 미국 증시의 고공행진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어질까?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당선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클까?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상승 압력은 또 얼마나 클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장서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AI와 AI 관련된 뭐 서비스 이런 쪽이 굉장히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1998년,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도 인터넷이 주도를 했었죠. 그런 모습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시장이 지금 좀 비싸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PER이 2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트레일링 PER이라고 해서 과거 역사상 PER로 지금 거의 7배 되니까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지금 차트 올라오듯이 과거에 네. 이 IT 사이클 구간 내에서 인터넷 사이클 때 중간중간에 10%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서 특히 98년에서 2000년도에는 S&P 500이 거의 70% 그리고 나스닥이 거의 280%나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네, 미래를 봤었을 때 충분히 미국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65%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감안한다면 글쎄요, 뭐 장기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2026년 어느 시점에 S&P 500이 8,000포인트 또 나스닥이 3만 포인트 뭐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겠으나 그래도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어떤 미국의 경제가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파시는 전략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은 사 모으는 전략이 맞고 달러 투자를 계속 늘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2026년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보고 계신 유망한 섹터라든지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벌써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IT 비중을 좀 더 높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60%를 IT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IT 안에는 AI 산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것과 다 연결돼서 지금 아까 스페이스 X 관련된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형 기술주 비중을 60%로 끌어올리고 바이오는 살짝 좀 낮추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서 좀 바뀐 부분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하드웨어에 집중을 좀 더 많이 했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25%, 35%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게 반도체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보시면 하드웨어인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고 지금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만큼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섹터는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시키셨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저점을 높이 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3.5%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금리가 글쎄요 3.5%까지 떨어져 주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오히려 뭐 4%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적은 쪽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좀 덜하는 게 맞겠죠. 그게 막 바이오 업종이든 아니면 뭐 주택건설 업종이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펀더멘탈적으로 매력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비중은 싣고 가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